안녕하세요. 지식자파저입니다. 조선조 자치주는 중국 동북지방 지린성의 행정구역 중 하나인데요.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강도라고 불렀던 지역입니다. 이곳에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독립군을 만들어 일본에 저항하고 마을을 이뤄 살아간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 터를 잡고 있던 많은 조선인들 중 공산주의자들은 중국 공산당에서 종구를 했는데요.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통일하자 조선인들이 많이 살던 관도에 자치주를 만들어준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자치주가 아니라 중국이 독립국을 만들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시청자분이 추천해주신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1950년 한국과 북한 사이에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내전이었지만 소련, 미국, 유엔이 참전한 국제전이었는데요. 소련과 미국의 팽팽한 상황에서 발발한 전쟁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팽팽한 대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49년 중국을 통일한 공산당도 적극적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일제가 한반도를 점령하고 난 후에 나라가 없던 조선인들은 중국 공산당이나 국민당에서 종군하거나 귀화를 했는데요. 중국 공산당이 통일하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중국은 조선인으로 이루어진 부대를 북한으로 편입시키거나 중국군 소속으로 투입시켜 북한의 멸망을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과정에서 대부분의 조선족들은 북한으로 귀화하거나 이념이 다른 조선족들은 월남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일부 조선인들은 자신들이 목숨 걸고 지킨 만주를 떠날 수가 없어 중국에 귀화하고 만주에 살아가게 됩니다. 한국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 휴전에 합의하자 북한과 중국은 혈맹이 되는데요. 전쟁 후 김일성은 전쟁의 책임을 박헌영에게 돌려서 숙청하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북한의 기득권층인 만주파, 연합파, 소련파가 권력을 놓고 대립하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태동은 동북지방을 북한에게 할양할 것을 제안하지만 북한은 거절합니다. 북한의 거절에도 모태동은 동북지방의 만주족, 조선족이 서로 견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북한과 혈맹을 유지하고 소련과의 국경 완충지대 역할을 하기 위한 도구로 만주인민공화국을 만들어줍니다. 조선인은 오랫동안 공산당에서 종군하고 같이 싸운 전우였지만 그래도 민족은 달랐기 때문에 한족 입장에서 소수민족에게 독립국을 만들어주는 건 리스크가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만주국의 존재는 중국에게 꼭 필요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중국은 티베트와 위구르를 합병한 것에 소련과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요. 험악해진 국제 여론을 탄압받던 소수민족을 독립시켜서 완화시킬 수 있었고 아직 진영을 결전하지 못한 중립을 유지하던 제3세계 국가들에게 공산주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 수도 있었죠. 또한 중국 내 소수민족 자치구에게 중국에 충성을 하면 독립국가를 만들어준다는 식으로 떡밥을 흘리기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만주인민공화국은 표면상 독립국이었지만 실상은 괴뢰국이었는데요. 군부는 한국전쟁 당시 중국군의 사령관이었던 팽덕회의 부관들이 차지했으며 만주국 공산당의 당직은 목태동의 라인들로 채워졌습니다. 당연히 만주국 주석도 바지 사장이었죠. 여튼 만주인민공화국의 등장은 북한 내부에서 큰 호응을 얻게 되지만 중국 세력이 커져가는 것을 경계한 김일성에게는 큰 자극이 됩니다. 결국 1956년 8월 김일성이 중국의 입김이 닿는 연합파들을 대거 숙청하고 국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중국은 북한의 만행에도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전쟁으로 나라가 피폐해져 극심한 식량난으로 국내가 어수선했기 때문이죠. 추가로 모태동의 대약진 운동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결국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본국의 식량난과 물자부족 현상은 지원을 받고 있던 만주국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만주국은 독자적으로 살림을 꾸려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다행히도 만주에는 남북으로 1000km, 동서로 400km에 가라는 광활한 평화가 존재했습니다. 비옥한 농토를 바탕으로 농업에 집중하자 식량 생산이 크게 증가해서 해외로 수출까지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운이 좋게도 만주국에는 일본 제국 시절 남만주 철도회사가 건설해 놓은 철도가 다량 있었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북한의 물자 이동 또한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식량 수출로 큰 돈을 만지기도 전에 중국이 식량을 수탈하기 시작합니다.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지원을 하는 면목하에 식량을 빼앗기고 만 것이죠. 나라의 고위직들이 전부 중국 공산당 출신이었고 굶주리고 있던 군부도 팽덕회의 모태동 라인이었기 때문에 만주족, 조선족 한족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고 쌓여만 갔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팽덕회가 모태동의 대약진 운동 실패를 비판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모태동은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주석에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고 정치적으로도 위기였는데요. 가뜩이나 불안에 떨던 시한폭탄 같은 모태동에게 팽덕회의 비판은 그의 흑연룡을 깨우는 트리거가 너무 오바했나? 흑염룡이 깨어난 목태동은 팽덕회를 고문하고 투옥시키는데요. 고령의 나이에 고문까지 겪은 팽덕회는 암까지 얻어 옥중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팽덕회가 사망하자 그의 일파였던 만주국의 군부가 크게 반발합니다. 민중 여론과 군부가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원하게 되었고 시민운동과 대규모 쿠데타가 일어나서 친중국 관리들이 대거 숙청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만주국은 독립국이었고 중국 내부는 대약진 운동에 의한 문화 대혁명으로 내부가 혼란했으며 대외적으로 티베트와 위구르까지 합병한 중국이 만주까지 손에 대었다가는 이제 소련과 한판할 기세였죠. 결국 만주인민공화국은 대내외의 절묘한 사항들이 이루어져 중국의 큰 반대 없이 조선족 만주족 한족의 다수민족 국가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